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총선 하루 앞둔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남지 않은 사실은 13시간 남았습니다. 투표 시작이. 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이윤정님. 투표하면 이깁니다. 이윤정입니다. 간결하고 좋아. 자, 그다음 박영선님. 네. 더 몰빵 13유사단으로 전국의 시민들 만나고 왔습니다. 네. 더 몰빵 해주시길 믿겠습니다. 네. 화이팅! 아직 우리나라 국민 중에 69%, 약 70%가 투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찍어주시면 세상은 바뀝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선거 유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마이크는 제가 잡았는데 이제 그분들 덕분에 지역에 오신 분들 덕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하시는 선거이고 국민들이 나라를 바꾸겠다, 대통령을 바꾸겠다라는 선거임을 저는 지역에서 국민들을 만나보고 확신하고 왔습니다. 네,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자, 향기님, 대구 험지에서 열일하신 인미의 더불어민주연합 13번 꼭 당선시켜 줍시다. 더불어민주연합 투표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정지영님, 충북의 청년 농업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언어를 그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들의 언어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학력, 교육 수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언어를 이해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늘 타지에서 고생하시고 우리 같은 농업인들을 위해 애써주신 김현권 후보님과 임미애 후보님에게 감사합니다. 꼭 국회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사정을 전달해 주시길 하셨고요. 김원태님, 20대 남자 사전투표했습니다. 13 하셨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자, 국가재정법에요. 우리나라 예산 관련해서 국가결산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4월 10일까지 이거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를 하면 감사원이 감사를 내서 우리가 예산에 관련해서 뭐 어느 정도 어떤 상황이 있구나라고 해야 되는 그 시한을 총선 다음 날로 날짜를 미뤘습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했어요. 문제는 세수펑크 때문에 56조의 세수펑크. 그렇죠. 우리는 이미 세수가 56조 펑크가 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4월 11일 날 발표한다고 할까? 물론 선거일 다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펑크가 난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지난 2006년에 국가재정법이 통과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4월 10일까지 이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국무회의는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원래 당초 4월 2일 날 국무회의 때 이 법안, 이 결산 보고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후로 감사원에서 감사 보고서를 쓴 이후에 국회로 넘어오거든요. 그럼 네. 22대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 민주당과 우리 뭐 새로운 후보들이 정치에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결산에 대해 이제 7월, 8월에 결산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을 어긴 거는 최초인 겁니다. 법치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법을 어기지 않는 거죠. 근데 너무 웃겼던 것이 이게 법적으로 굳이 따진다면 그렇게 법을 또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핑계가 또 정부의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 의한 지배인 건지 법의 지배인 것인지 법을 이용한 법에 의한 지배인 것인지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법에 의한 법으로 국민들을 지배한다. 그러니까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것이 아니고 법을 핑계 삼아서 국민들을 지배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또 드러난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불수용액도 존재했던 그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펑크라는 것도 56조 세수펑크가 이미 언론에 노출이 됐고 더 많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또 45조 7천억 원을 그러니까 불용했습니다. 불용액이 역대 최대입니다. 그것 또한 지금 만약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 더 추가적으로 붙을까 하는 두려움에 그런 것 같은데요. 국민 속일 수 없습니다. 예. 그래프 아까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마이너스 56.4조. 야, 근데 연도별로 한번 보세요. 이 정권 뭐 건전 재정 어쩌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정권 자체는 살림 하나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가계부스는 남자든 여자든 살림하는 사람이라면 이혼감이에요. 그 총선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혼 절차 밟고 있는 거야. 씨발 진짜 열받게. 그리고 이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정부는 자기가 총선이랑 상관없이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불법인 거잖아요. 날짜를 넘겼으면 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냐고 지금. 법까지 어겨가면서 결산 심의를 연기해. 이게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 정부의 정선 개입입니다. 이거 왜 비판하지 않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변명이라고 입장문이 오후에 나오긴 했는데 역대 정부에서 그 행정부가 돌아가야 할 본연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 날짜에 우리가 국가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라는 기준, 그리고 9월 1일부터는 본회의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라는 일정, 모든 일정이 프로세스대로 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행정부마저도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예. 않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오늘 준비한 게 겁나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 윤석열이가 어제 뭐 저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2배 올라서 국민이 고통했다 이러는데 정말 지랄 좀 그만하세요. 무슨 말이냐? 아이고. 진짜 고가 주택들은 종부세 깎아줬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말하자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 올라서 국민 고통했다면 그 말이 진심이라고 하면 종부세 깎아주면 안 되지. 마치 지는 무슨 서민들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기 안 나오겠어요 지금 상황에? 종부세만 깎아줬나요? 법인세 24조 6천억 원 있고요. 또 소득세 16조 원, 부가가치세 9조 4천억 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저거 재개발하면은 누가 좋아지는 건가요? 돈 있는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재개발하면 원주민 10명 중에 7명은 떠난다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해요. 거기 원주민 자체가. 왜냐하면은 막대한 추가 분담금이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서민을 위한 풀이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1% 아니면 0.1%를 위한 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마저도 떠난다는 것을 이들이 감지하기 때문에 더 마지막에 맞죠? 발악을 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야, 뭐 지난 5년 동안 아파트 가격 뭐 어쩌고 아니 진심으로 그걸 위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얘는 아파트 가격 올리고 싶어하는 자잖아요. 저렇게 싼 거짓말을 총선 바로 이틀 앞두고 저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놓고 뭐 국민들을 위해서 그린벨트 푸는 것처럼 해놓고 자기 처가 땅, 김건희네 땅 그린벨트 풀었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화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엄청나죠. 그 총선 이후에 굉장히 볼만한 일들이 지금 펼쳐질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1월 달에 기재부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3월 달에 이제 협상한 다음에 5월에 예산을 짜야 되는데 지금 4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각 부처 예산이 지금 정해진 상태에서 윤석열은 관건 선거 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1,000조 원을 넘게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전 재정이라고 해놓고 국채 발행도 못 하고 하고 있고요. 결국 그러면은 국민에게 뭐 금융을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업들을 조직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4월 4일 날 대출 갈아타기 성과 보고를 하면서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은행 이자 16조 원을 돌려줬다라고 하면서 관련 공무원에게 박수를 쳐줬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자 부담이 적으니까 좋아요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는 금리를 적당히 인상을 해야 되고 그럼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이자만 내고 이자 조금 줄인다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경제가 좋아져서 수익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기업들을 조지면서 지금 자기의 관건 선거를 즐기고 있는 거죠. 지금 윤석열은 그래서 뭐 20번 넘게 국민과 무슨 뭐 토론회하고 이런 걸 했어요. 역대 없던 짓이죠. 왜냐하면 각 부처가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현장에 나가서 그 격전지마다 가가지고 관건 선거운동 했는데 별 무소용. 제가 예언을 했었죠 지금까지. 윤석열 나대면 선거 불리하다. 결국 탄핵 저지선까지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상이. 꼴 좋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노골적으로 선거운동 했는데.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늘 그러지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지방 돌아다니면서 뭐 민생 토론을 한다 그러면 과연 언론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풍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이 저렇게 나대면 나댈수록 도움은 안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세상에 대통령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선거 내가 처음 봤어 지금. 자, 대통령 하기 싫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이 됐더니 어떤 여자 하나가 너무 나대가지고 대통령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안 보이는 자, 여성분이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재명 대표가 선거 전날도 재판하는 희대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재명 대표 오늘 발언 중에 핵심 한번 볼게요.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들을 찾아서 투표해 달라고 독려해 주십시오. 주권자인 여러분의 신성한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써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다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승리의 도구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주권을 배반한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 엄정한 국민의 주권자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법원의 예. 부인장 발부도 좀 염두에 두신 넘어가시면 돼요. 결정이신가요? 그다음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라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들을 대략 보면요. 대한민국의 특수부 검사들이 했던 짓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양문석을 딱 찍어. 사실은 양문석 후보한테 어떤 죄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든지 털어. 조금이라도 발견되는 불법을 갖고 유죄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저 대장동 사건은 뭡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전에 성남시장 때 최대 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이 수용한 금액의 80%가 이재명이 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죄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결국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구속 못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재판만 국민적 관심 사안이므로 선거 때도 재판을 3번이나 했다. 다른 재판들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판을 안 했다. 어떻게 선거 전날 제1야당 대표를 재판까지 끌고 가는 상황. 이게 대한민국 검찰. 국회가 바뀌면 이자들을 모조리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검찰도 탄핵해야 되지만 일단 사법부도 저 죗값을 좀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사법부와 검찰과 한동훈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드는 게 뭐냐면 선거 전날 이재명 대표님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한동훈이 뭐라고 했냐면 봐라 이렇게 전날까지 법정에 가서 법정에 출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200석이 되면 뭐 사면을 하느니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해서 뭐 범죄자라는 이게 프레임을 씌워놓으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국민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야 김건희는 야 한동훈 너는 이런 식으로 믿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시선거운동이 그 13일이잖아요. 13일 중에 3일을 이재명 대표를 발을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재명 효과를 지역마다 갔을 때 이재명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기 아이고.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두려운 준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펼친 게 겨우 이겁니다. 겨우 이거.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 중에 후보자 중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도 13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죠. 대표적으로 그 나경원 국회에 그 바로 들고 했던 퍼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 농단 건으로 재판 중인데 선거 운동 기간 중에 한 번도 법원에 안 갔고요. 그 정진석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재판 중인데 2심 재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단 한 명도 선거 운동 중에 지금 예. 법원에 나간 사례가 없는데 이재명 대표만을 타겟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자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개입 그리고 선거 방해 행위인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 재판 받으면서도 66군데 66곳을 갔어요. 그러니까 살인적인 일정이었죠. 우리 일정표 보면은 막 하루에 일정이 10개 막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30분 단위로 움직이는. 근데 이거를 또 하루 선거 전날 묶어 버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불리해진다기보다는 반대로 지지층들이 더 결집해요. 그럼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 싶은 것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메시지는
일야당의 대표 역할을 국민이 해달라. 원래 그런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지금 전화 한 통 없이 돌리기 시작하는 그런 역할로 저는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이야기를 좀 더 진행시켜 보면 김건희 수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근데 지금 부부를 어제는 김혜경 여사, 오늘은 또 이재명 대표를 선거 전날에 불러대지 않습니까?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역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충청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지역에 제가 후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그 캠프 내에서 지지하고 거기서 도와주는 사람들하고도 이제 소통을 편하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그 사람들 입에서 직접 그러니까 모 후보 그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입에서 직접 나왔던 얘기가 아니 뭐 어떤 재판이냐 아직도 대장동 성남FC 백현동이냐 그 2년 넘게 통과 아니냐 야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거는 없는 것 같아 예. 그런 얘기가 지금 충청도 쪽에서도 나오고 맞아. 있다라는 없는 겁니다. 거죠. 이 정도 털었으면 나와야 되는데 진짜 없는 것 같다. 어저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요건 이제 쉽게 표현해서 이재명이 엮으려고 이화영을 엮은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번에 제가 이 사건 있을 때 처음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이화영 지사가 법인카드 쓴 거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해라라고 검찰이 압박을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허위 진술 같은 걸 하죠. 근데 어제 마지막 재판에서 나온 이거 한번 읽어줘봐요. 이화영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 최후 변론 본 변호인은 민주당원도 아니고 이재명 지지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서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1980년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화영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은 2,100만 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이화영이 처벌받지 않게 한다고 회유했습니다. 결국 이화영은 거짓된 내용으로 피의자 신문서를 작성했는데 양심의 가책으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의 알리바이가 있는 날짜를 보고 날짜를 특정했습니다. 나중에 진실을 밝히려고 그런 겁니다. 재판부에서 실제로 행한 것과 실제로 행하지 않은 것을 상식의 논리로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내가 그때 이재명 도지사한테 보고했다고 한 뭐 이런 날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다른 행사에 있었던 것이 돼서 이 사건이 이렇게 됐고 이거 최후 변론하고 나니까 법정에서 원래 박수 못 치게 돼 있거든요. 박수가 쏟아져 나와서 판사가 급히 경고를 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그때 인용환이 한 말이죠. 마피아도 부인을 안 건드린다. 근데 이화영만 건드린 게 아니라 어제 김혜경 여사도 재판에 나왔어요. 이게 되게 열받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그 부산에서 수용구에서 이재명 대표 연설할 때 국민의힘에서 제 이름이 뭐였더라? 장해찬. 장해찬이 끌고 나오는 그 걔가 조명현이잖아요. 근데 그 조명현이 국민의힘 유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자란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내가 송구선 끝나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스펙타클하게 한번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법인카드 사건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데 법인카드를 김혜경 여사가 쓰라고 지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어쨌건 그래갖고 저 조명현이가 장해찬이랑 둘이 뭐 이질을 하고 이번에 선거운동할 때 얘를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빡치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법정에 나와서 뭔가를 뭐 이렇게 증언 같은 걸 해요. 근데 이 조명현 이후에 배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법인카드 내가 그게 이 사건을 그냥 지켜보시면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뭔 사건이 있었냐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배모가 조명현이한테 소고기를 사오라고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소고기를 가격표를 떼고 김혜경 여사 댁에 넣어드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KBS 보도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자기가 산 카드로 소고기를 넣어주고 그 다음날 법인카드로 바꿔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배모한테는 법인카드가 있었던 거고요. 요거 법인카드를 김혜경 여사가 쓰라고 지시한 적도 없을 뿐더러 이 사건은 지금 이 조명현이가 폭로했다고 하는 사건도 아니에요. 선거운동 국회의원들 후보 부인들한테 밥 샀던 사건이에요. 근데 얘가 나와가지고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법인카드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 봅시다. 팩트체크 한번 더 할게요. 조상호 변호사 거. 다시 한번 팩트체크. 1. 김혜경 여사님 본인 식비 26,000원 직접 결제. 2. 동석 인사 식비 결제 관여한 바 없고 배모 비서관 통화에서 여사님 모르게 해야 한다는 녹취록 존재. 3. 검찰 배모 씨 기소할 때 공모 기재도 못했는데 총선 코앞에 오니 갑자기 공모. 이 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7만 8천 원이라고 했죠. 이게. 그렇죠. 7만 8천 원 사건. 김건희는 고속도로 정점도 바꿔버리고 주가 조작도 해버리고 수사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기소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선거 앞두고 김혜경 여사 소환할 거다, 재판에 불러낼 거다. 그래서 네. 선거 영향을 미치려고 할 텐데 국민들은 김건희가 오히려 사전선거 때 안 보이는 거, 그리고 선거 때 꼼꼼 숨겨 있는 거, 그거를 더 기억하고 있고 명품백 300만 원짜리. 다들 이야기들 네. 하고 계십니다. 8일 날 김혜경 여사, 9일 날 이재명 대표. 어쩌자는 걸까요? 이게 식대 법인카드 식대로 유용했다는 혐의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7만 8천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저는 이제 지역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또 그 도와주는 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에이 7,800만 원 아니에요 이거? 7만 8천 원 정말 진짜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걸 보고 나서 그들이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유, 김건희 여사는 110일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는데 7만 8천 원 너무했네. 이겁니다. 이것이 민심이에요. 그들 캠프에 안에 있는 분들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그럼 우리 국민들 지금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7만 8천 원 부각되면 될수록 아니 그 김혜경 여사님의 7만 8천 원 부각되면 될수록 김건희 여사 지금 어디서 뭐하냐. 예.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오히려 더 훨씬 더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그냥 법인카드 사건은 우리가 지금도 얘네들이 뭐 초밥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배모가 김혜경 여사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는 사건에 가깝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쓰는 것에 대한 쓰지 말라 돈 내지 말아달라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는 거 보면 절대 이거를 법인카드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한 사건은 아니고요. 사건도 될 수 없는 거. 7만 8천 원짜리 갖고 지금 선거 막판까지 저지랄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진실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요, 일단은 이제 뭐 대장동이라든가 법카액이 별로 흥미가 없어 그럼요.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워낙 김건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디올백이라든가 더 어마무시한 범죄 의혹이 있기 때문에 중도라고 불리우는 일반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선거 전날 저렇게 법정에 불려가는 이재명 대표님과 김 여사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김혜경 여사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픈 거죠. 저 힘든 이 선거 기간 동안 저렇게 법정에 또 불려가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이재명 대표님이 법정 앞에서 울컥하고 이렇게 연설하실 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댁에 가셨을 때 정말 밤에 네. 정말 쓰러지실 정도로 힘드시겠다라는 좀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전 총선 끝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라고 제가 물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랬죠. 잠자고 싶다. 네. 어떤 경우 하루 한 2-3시간도 못 자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이재명 대표가 어제 서울 초박빙 지역 11곳을 지목했습니다. 좁혀지죠, 이제. 50개에서 서울 11곳을 지목했어요.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중성동을 박성준, 용산 강태웅, 양천갑 황희, 영등포을 김민석, 동작을 유삼영, 서초을 홍익표, 강남을 강청희, 송파갑 조재희, 송파을 송기호, 송파병 남인순, 광진을 고민정. 여기 보면요. 그 서초을도 있고 강남을도 있고 송파갑도 있지 않습니까? 송파을도 있고 내부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던 여론조사 몇 개는 있잖아요. 딱 붙은 것도 있고. 근데 적극 투표층은 진짜 박빙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서초, 강남, 송파 이런데. 적극 투표층은. 그러니까 여기 가서 뭐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 표 도와주세요라는 느낌보다는 이겨버리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제 7대 막장 후보, 국민의힘 7대 막장 후보도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딱 지정을 해줘야 선택과 집중이 되는 시점이에요. 막 50개 나열할 수 있는 데가 아니야. 막장 후보 이름만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권성동, 박덕흠, 성일종, 정진석, 김성원, 김용태인데 이게 하나씩 보면요. 권성동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공무원 합격은 그러니까 사실은 강릉의 토입니다. 토. 그게 이제 권성동을 떨어뜨려야 된다. 그 전에 강원랜드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강원랜드는요. 권성동이 무죄 받은 이유가 있어요. 판사가 그랬어요. 검사가 기소를 잘못했다. 나한테는 죄 없다. 네. 그 다음에 성일종 이토 히로부미는 인재다. 그 전에 과거 조선은 일본 침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뭐 이건 정진석이 했던 이야기고 정진석, 김성원은 수해 복구 현장에서 사진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사진 좀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비가 왔으면 아. 좋겠다. 이런 김용태 있잖아요. 쟤는 왜 들어갔을까? 잠깐만요. 요거 잘못 올라갔어요. 요거 내리세요. 김용태 그 들어있습니다. 김용태가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지금 김용태는 이거 뭘 했냐면은 지지자들한테 그 1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는 결제한 그 이유입니다. 후원 네. 회장이요. 이거 선거법 위반이죠. 후원 회장이 이렇게 금품양을 한 거여서 그렇죠. 식사 대접을 한 거는 40여 이거는 명한테 100만 원 정도의 그 결제를 한 건데요. 이건 분명히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네. 자, 이게 이 후보들 국힘 7대 막장 후보 그리고 초박빙 11곳 이재명 대표가 전 그럴 거예요. 오늘 왜 울컥했는지 느껴보면 단식했죠. 20일 넘게. 테러 당하셨죠. 테러 당했죠. 지금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고 있잖아요. 뭔가 울컥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원수를 갚아줍시다. 뭐 우리는 뭐 저쪽 응징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리고 응징이라고 말하면 멋있어? 복수하는 거지. 처절하게. 우리 아버지의 원수 복수하는 거지.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김원태님 20대 남자 사전투표했습니다. 13 하셨고요. 레오맘TV님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홍보가 너무 되지 않아 속상해요. 민주당 당원들조차 비례 3번이 민주당과 전혀 관련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비례대표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나마 다른 비례 안 찍어 다행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님 애쓰시는 모습 팬이 안타까워서 글 올립니다. 편하님 갈라치기 하려고 올린 글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조국 혁신당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편은 이제 그 잘 나가고 있는데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에 표를 몰아주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거고 아까 나오셨던 임미애 후보 뭐 그 이상도 당선시켜도 그렇죠. 좋겠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그 양산갑에 국민의힘 윤영석이가 문재인 죽여라 했던 거 저거는 정말 쉽게 생각할게요. 지네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죽여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쟤네들은 저렇게 해도 되고 조선일보야. 쟤네들은 문재인 죽여야 되라고 말해도 되고 민주당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쪽 지역에 이제 지원 유세를 하면서 지지율이 막 뒤집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윤영석이 지금 자기 지지자들 향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문재인 죽여야 돼. 이게 왜 더 큰 문제냐면 이미 우리는 1월 2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시도가 있었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정말 돌아가실 뻔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이거의 근간의 배후는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정치인들, 국민을 대표로 선출되고 있는 이런 후보들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근간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기념사에서 이미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공산주의 전체 세력은 뭐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로 위장하고 선동하고 패륜적 공작을 일삼고 있다. 우리가 그들과 굴복해서는 안 되고 싸워야 된다는 발언을 했고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을 취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용기를 내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우리가 그 무기를 들자라는 발언을 이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반의 이 지도자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저런 발언을 입에 서슴없이 할 수 있었다는 거 이건 근본적인 DNA가 맞죠. 야당의 대표 지도자는 없애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의 배경에 그 범인도 그런 배경에 글을 썼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대표한다는 지역 국회의원이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면 전직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면 어떻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후보의 자질이지 예. 않습니까? 참 등골이 서늘하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저도 100번 공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이코패스라고 느끼는 건요. 어제 한동훈의 발언이에요. 이재명 겨냥 위급 환자인 척 헬기 안 타겠다. 근데 밑에 한번 보세요. 이재명 목부위 내경 정맥 손상. 예상의 2배인 2시간 응급수술. 근데 덜 받는 거 윤석열이 부산대병원에다가 몇천억 쏟아붓겠다는 7천억 거거든요. 쏟아붓는 그 당시 거죠. 윤석열이 자기가 범인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뭐 해라 지원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그냥 사이코패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얘기 꺼내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소위 수구 보수 세력이 배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목을 찌른다는 건 죽어라고 그냥 죽이겠다고 덤빈 거잖아요. 저도 저거를 보면서 그들이 사이코패스적인 것 같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면서 근데 좀 다른 관점으로는 민주당이 야당입니다. 한동훈이라든지 지금 윤영석 후보인가요? 이 사람들은 여당이죠. 여당 후보,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지금 특히 이제 경남 양산이라는 곳은 현재 국민의힘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조차도 여당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우리가 총선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말을 합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수준 낮게 무슨 뭐 이상한 헬기 얘기를 하고 있고 윤영석 후보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망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망가져가는 아니면은 이미 망한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면목을 보여준다라고 맞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얘가 열받는 게 뭐냐면 위급 환자인 척 헬기 안 타겠다라고 말하는 거에 악마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반인도 탑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급 환자는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 이송을 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감기로 몸살로 헬기를 탔다라고 하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전혀 아닌 생명이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도 위급할 때는 헬기를 타고 있습니다. 당연히 목숨을 살려야 되는 게 또 대통령 후보였고 0.7%의 야당 지도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려 얘들은. 어저께 한동훈이가 그 인천 계양구에 있는 식당을 찾아갔죠. 나 살다 이재명 대표가 소고기를 묵었는지 삼겹살을 묵었는지 알아보겠다고 찾아갔잖아요. 아니 수준이 그래요 유치한 수준이. 아니 그 몰빵으로 그 1번과 3번 그래서 일부러 삼겹살을 후보가 그 직접 표현하기 어려우니 이렇게 위트 있게 표현한 건데 그 SNS 그 위트마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한동훈은 참 수준이 그러니까 구질구질합니다. 식당을 찾아갔다는 건 주인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삼겹살 묵었는지 소고기 묵었는지. 근데 삼겹살도 2인분이가 먹었대. 근데 그 이제 선거법상 3번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위반이 되니까 삼겹살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찾아갔는데 실제로 지금 보도를 보면 골 때려요. 실제로는 콜라만 마셨어. 동영상을 보면. 콜라만 마셨는데 이거 보시면은 조선일보는요. 김치찜 먹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가짜뉴스를 냅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치찜은 원희룡과 이천수가 먹었다고 합니다. 한동훈은 콜라만 먹었다고 해요. 그러면 원희룡이 잘못한 거죠. 한동훈이 왜 콜라만 먹었을까요? 김치찜 먹으면 머리에 땀이 난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죠. 근데 이 언론들이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한동훈하고 원희룡이가 찾아가서 뭘 먹었는지 물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 들어보니까 소고기만 묵었다더라. 이게 없잖아. 그 이미지 갖고 엄청 선동만 하는 거예요. 한동훈 덕분에 우리가 삼겹살을 먹었구나. 한동훈 덕분에 그게 또 오히려 부각된 거고요.
참 좀 한동훈이요. 이번에 총선의 국민의 여당의 총선을 이끄는 수장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거기에 미흡한데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수장인데 그 사람이 이재명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먹었던 식당이나 쫓아다니고 있어. 입장을 바꿔보세요. 한동훈이 먹었던 식당을 이재명 대표가 딴지를 걸려고 거기를 쫓아다닙니다. 그거 얼마나 꼴사납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 국민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등 돌리겠습니까. 한동훈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이재명 겁니다. 대표가 편의점 찾아가지고 엑스맨이에요. 한동훈이 컵라면에다가 계란을 넣어 먹은지 안 먹었는지 이런 거 묻혔어. 아니 그러면서 딴지 걸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한동훈은 지금 형편없습니까? 민주당 선대위원장이라니까요. 엑스맨이라니까요. 동훈이 잘하고 있어. 그리고 한동훈 전 모질이가 200석으로 이재명 조국 셀프 사면할 것 이보고 빵 터졌어. 아니, 아니, 검사 아닙니까? 아니 법무장관이었어요. 아니 저는 벌써 이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줄 생각이 있는 건가? 윤석열 들으면은 정말 화날 일이 아닌가? 한동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선거도 없이 바로 그 총선으로 200석이면 바로 사면권을 준다?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건데요. 개헌도 안 그런 거 했는데. 할수 하나보다. 앞으로 사면권은 200석이 넘으면 법을 준다. 바꿔가지고 국회한테 주는 걸로 착각을 하나보다. 아유 돌대가리 정말. 저런 애들은요.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런 애들은 이재명 딱 찍어요. 그러면 이상한 거 끄집어 와서 결국 유죄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기네들 원하는 만큼. 이게 끄집어온 대한민국의 거죠. 특수부 검사들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실체예요. 조국 장관 어떻게 됐어요? 조국 대표. 왜? 사모펀드로 불법을 저질렀다고 수사를 했는데 사모펀드로는 기소도 못했어. 그리고 표창장 위조 등 인턴 활동 몇 시간 부족했다고 기소해서 부인을 징역 4년을 때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바로 그 코앞에 와 있는 거고. 근데 200석으로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하는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조국 대표가 간단히 이렇게 말했죠. 범야권 200석이 확보되면 김건희 법정 출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보고 이렇게. 싶다, 보고 싶어. 그리고 김건희 법정 출두하기 전에 한동훈이 아마 먼저 법정에 출두하게 되겠죠. 아니, 그거 한동훈 딸이 출두하겠네. 한동훈 저 얘기하고 나서 또 조국 대표가 실시간으로 반박을 했어요.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저렇게 부끄러움을 받는 건데 한동훈 참 무슨 생각으로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윤석열의 사면권 이미 우리 선거 공천 과정에서 봤잖아요. 유죄 본인들이 기소하고 구형하고 구속시킨 당사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하고 한동훈이 공천하고 그랬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사면을 이야기하는 건 본인들이 공천을 엉망진창으로 한 공천을 다시 한번 좀 드러내 보이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야, 그 어떻게 보면 한동훈 보면 약간 좀 모자란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저렇게 정치해도 되나? 나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이제 뭐 우리는 뭐 한동훈이 이제 하루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동훈이 안녕 잘 가 하면 되죠. 여러분 저희가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러지 않는 우리가 이재명은 뭐 할 말이 없어. 이재명은 아유 등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번 윤석열과 한동훈이 보여준 거는 서울대 법대 나온 애들이 모자라구나. 정말 그거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1부를 맞춰볼까요? 자, 수수님 총선 준비 기간 동안 새날이 제일 고생하셨어요. 새날 하트. 아이고. 에이 뭐 우리만 고생했겠어요.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하는 건데 저는 갈라치기만 없으면 참 좋겠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 여러 가지 뭐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부울경 같은데 뭐 수도권 같은데 우리가 좀 더 가져와야 되면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부합하는 이야기들 댓글창에 갈라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봤을 때 새날 안 보시는 분들이 갈라치기 하려고 들어오는 분들 용서하기 좀 힘들어요. 자, 나부터 먼저님. 윤재욱이 소와 쇠몽둥이 얘기하던데 내일은 일 안 하는 소 잡는 날입니다. 일하는 소는 가족이 되고 일 안 하는 소는 유구가 됩니다. 유구를 도축하고 우리들 표로 한우 가족을 사옵시다 하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 진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 하루 남았구나. 내가 시간 가는 게 굉장히 아쉬운 사람이거든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니까. 근데 이번 주는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저는 너무 두근거려요.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되고 꼭 잘 됐으면 좋겠다고 내일 대략 응원하는 분들이 있고. 예상해 보면 6시에 출구조사가 있잖아요. 근데 출구조사는 사전투표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보정을 하기는 해요. 그간에 나온 여론조사랑 포함해 가지고 보정을 하는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떤 당이 얼마 가져가는지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수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출구조사가 기대되긴 하는데 아마 웬만한 방송들은 날새기를 하지 않을까, 거의 녹초 곤죽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요. 아니 오늘은- 우리가 200석만 가져갈 수 있다면 날밤을 샌들 어떠하리요, 그죠? 저도 그러니까. 기대가 돼요. 네. 김건희 씨가 얼마나 변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아니면 알아볼 수 내일을 있을까요? 투표를 아니면 할지 아예 안 할지. 안 나타나는 그 역대 정말 없었던 그런 여사가 될지 네. 기대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새날 구독 좀 해주세요. 지금 100만이 코앞에 있단 말이에요. 코앞에. 근데 왜 안 해줘? 100만이 코앞에 있다면 정확히 몇 명 남았냐? 100만에 3명 남았습니다. 구독 좀 해주십시오. 와. 진짜요? 아니요. 아니, 그렇게 해준다니까. 그냥 어차피 하실 거 13번이라고 내가 하시죠.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땐 내일도 100만이 가능해요. 민주당이 이기면. 그럼요. 네. 그러니까 대선 때 실망했던 분들만 돌아와도 내일도 100만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구독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까 했던 것의 연속인데, 저 이재명 대표가 고기 먹었던 식당에 가서 제 표정을 한번 보시라고. 뭐가 굉장히 심각해. 그런 느낌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알아보니까 삼겹살도 먹었대. 뭐 이런 것 같아요. 괜히 왔나?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쟤들이 김치찜을 시켜놓은 거잖아. 한동훈 입장에서는 여기서 밥 먹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아, 땀 난다니까요. 젓가락 숟가락도 안 났는데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보면 이 식당은 고기 구워 먹는 것이잖아요. 김치찜은 사이드로 시키는 메뉴야. 얘네들 여기 가서 좀 비싼 거 쓸만한 그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 6분 동안 식사했대잖아요. 콜라로 식사했다는 나 그 표현은 처음 봤다 내가. 그러니까 저 한 장면을 위해서 가서 쇼한 거죠. 아유 등신들 정말. 아유. 자 다음 한동훈 잘한다. 입틀막. 그 학폭 의혹 취재라는 게 있었고요. 이게 지금 강민정 의원이. 강민정 의원하고 황운하 의원 등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기자회견도 안 했는데 고소하는. 기자가 취재를 시작을 했고 기사가 안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먼저 고발을 해버리면서 이게 지금 거꾸로 알리는 거죠. 그렇게 본인의 되면 이렇게 되죠. 학폭에 연계가 돼 있다는 거를. 마차님의 유행어 나오죠. 했네 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게 오마이뉴스 윤근혁 기자인가요? 네네네. 맞죠. 한동훈의 불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한동훈의 쇼츠가 이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비례는 기호 4번 국민의 미래를 찍어달라. 불법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왜 삼겹살 먹었다고 했겠냐고. 불법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쇼츠 여러분들, 이거는 쇼츠 저 링크도 갖고 있는데 한동훈이 직접 말한 건데 이거 불법이에요. 이게 고발감입니다. 다음 짤 볼게요. 이게 그 복면가왕에 방송이 연기된 이유가 이거더만요. 잘 봐요. 복면가왕 9주년이라서 여기 나온 그 복면 가수들이 앞에 999 이렇게 달고 있어요. 은하철도 99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방송하면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정권이 지랄지랄 하겠다 싶어가지고 미리 내린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저게 또 기사화돼가지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9번이 더 부각되는 아니, 그런 선거운동을 한 것 같죠. 국민의힘이 거꾸로 왜 방송을 안 하냐, 그렇죠. 방송을 해라, 왜 9번을 홍보하려고 방송을 안 하게 해서 MBC 의도적으로 띄우게 하냐라고 하는 MBC 건데. 입장에서는 저것들은 해도 지랄이고 안 해도 지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MBC는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10건 이상의 예. 규제를 당했어요. 기상 기호 1번으로도 기호 1이 아니거든요. 1 마이크로그램 그 미세먼지 수치를 한 네. 것도 징계를 당했고 대파 875원 리포트 한 것도 지금 심의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MBC는 뭐만 하면 다 규제를 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게 통제당하고 있는 MBC 맞죠. 잘 들어 회칼 테러 발언했던 그 영향이 이렇게 제작 현장에는 있는 겁니다. 예.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실제인 모습인데 MBC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을 저는 좀 또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냥 포기하자. 왜냐면 이거 분명히 그 논란 나온다. 시비 놀랍게도 MBC 엔터테인먼트 채널 구독자가 또 900만 명이네요. 부럽긴 하다. 자 다음 국회의원 입틀막, 학생 입틀막, 의사 입틀막, 여기는 셀프 입틀막. 결국 자업자득인 거죠.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자업자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논란이 되면서 지금 방심위하고 선방위가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MBC 징계하고 징계했고. 대파 심의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한테 윤석열한테 드디어 입틀막 성과가
숫자 9 복면고왕 9주년 결박 논란 하고 지금 자기 깐에는 지금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아마 니들 엑스맨이지 샤키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경로 꽝꽝꽝꽝 할 일이었죠. 그러니까 얘네들 그 특성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모질라요. 막는다고 막아지는 시대가 아닌데 뭔가를 막아대면 오히려 더 논란이 돼서 더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 그냥 모질란 것 같아요, 많이. 내비두면 논란이 안 돼요. 내비두면. KBS 9시 뉴스도 결방할 건가? 아유. MBC의 2시 뉴스도 있습니다. 댓글에 윤석열 구수는 이것도 많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저 전종원 작가께서 그 이 만화를 지금 시리즈로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저 윤석열 만늘짜리인 게 있잖아요. 각하 뭐 하면 뭐 이 새끼가 설마 떨어지게 했던 거 이게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3년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긴다 이렇게 나오는. 정답. 이건 말고도 있어. 비싼 게 정확하다. 이런 것도 있고. 약간 정보를 보면 모델로 하신 것 같아요. 3.3은 이런 것도 있고 정답. 골 때려 아주. 자, 다음 일본 언론이요. 친일 윤석열 위기 야당이 승리하면 내임덕 필연적으로 온다 주장했다. 옛날에 이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베가 했단 말이에요. 아베의 목표 대한민국 정권 교체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선 때 일본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닐까 의심했던 게 그거랑 연관이 있거든요. 말만 그렇게 만약에 빚진 게 있다면 강제동원이라든지 오염수라든지 이런 거 저렇게 해주는 거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당선되자마자 취임덕이네라고 얘기했고요. 오히려 레임덕이라는 표현보다 우리는 대두덕이라고 하고 있죠. 예. 이제 끝났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다음 2024년에도 총선은 한일전. 국힘당이 낭낭클럽 총재였던 친일파 김환란을 비유한다고? 지금 그게 그래서 이와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보수 쪽 인사들이 나서갖고 김준혁 후보를 비판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까였죠. 그렇죠. 김환란의 친일의 역사가. 대한민국 사학의 대부분의 아마 성균관대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창립자들이 대부분 친일파들이에요. 현실은 그렇잖아. 우리가 서울대 그러면 서울대에 대해서 뭐 민족주의 대학 이렇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서울대는 경성 제국대였습니다. 고대, 연대, 이대 웬만한 대학들은 다 친일의 행적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태평양 정쟁 때는 총장들 뭐 나서가지고 학생들한테 전쟁 나가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화여대 오늘 김은혜가 뭐 성상납했던 이화여대 출신 김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만. 쟤네들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아니 이수정의 이성을 상실했다는 발언도 네. 그렇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오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의대 증원 1년 유예 내부 검토는 검토된 바도 없고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음을 야 어제 보건복지부가 1년 유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를 했다가 바로 몇 시간 후에 그걸 번복했잖아요. 아래 조인트 까였습니다. 정강이 네. 다친 것 같아요. 조인트를 세게 까여서. 그러니까 아이, 윤석열은 지금 2,000명 무조건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도 2,000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를 2,000명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런 농담까지 하더라니까요. 예. 자 다음 민심 에너지파 무서울 거예요. 이게 대파로 상징되는 윤석열의 무능. 그 무능이 선거판 전체를 덮고 있는데요. 이런 상징물 하나가 있으면 선거판이 즐거워지죠. 단양 제천회를 갔는데요. 시장인데 시장에서 집중 유세들을 많이 하잖아요. 다들 대파를 들고 와가지고 대파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충청도의 민심 또한 이렇게 그리고 지나가는 분들이 막 박수 치시고 예. 너무 좋아하십니다. 자 다음 국민의 거부권. 윤석열이 지금 이런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죠.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으면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대로 그냥 간다. 그런데 민주당한테 더 많은 의석을 주시면 윤석열의 거부권은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국민의 거부권 행사. 그 수많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 행사. 지금 오늘 그 임미애 후보 인터뷰를 하는데 김용근 후보가 남편이시잖아요. 구미을에. 민주당에서 내부 여론조사 했더니 앞자리가 4를 찍었답니다.
와. 선거 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따르릉. 지금까지 이런 선거는 없었다. 이것은 선거인가 심판인가? 여보세요? 상담은 미치는 거죠. 다음. 열성윤님께서 총선후 선대타게요. 이게 뭐야, 씨발. 아니 이렇게 희화되는 정권이 다시 저는 나타날까? 안 나올 것 같아요. 박근혜는 이 정도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박근혜는 시스템만 놀았기 때문에 네. 근데 박근혜의 무능한 이미지만 했었지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그 무능한 애가 말을 할수록 무능이 드러나는. 대파 875님 아주 합리적인 합리적이네. 씨. 내가 시장에 가봤는데 그렇죠. 장을 보는데 아. 앞에가 또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음식도 못 얻어 먹는 저 등신 진짜 어우네 씨. 자, 소멸의 시간은 다가오고 근심 걱정은 쌓일만 가고 어제 윤석열이 국무회의인가요? 그 국무회의 때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어둡긴 어둡더라고요. 웃음기 하나도 없어요. 불안하지. 근데 뭔가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막 어떤 조작도 할 거다, 주작도 할 거다 막 예상을 해왔었잖아요.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이제 그 부정선거 논란이 떠나왔잖아요. 은평구에서 뭐 CCTV에 뭐 표가리 하더라. 그건 아니었고, 그거는 이제 박주민 의원 쪽 입장을 보면 이해를 할 겁니다. 선관위에서 사전투표 용지가 도착을 했을 때 나중에 그 투표함을 까기 위해서 투표 용지가 배송이 된 거를 집어넣는 장면이었고, 그 모든 장면은 밖에 CCTV로 중계가 되는 모든 지역구가 똑같대요. 그거를 의혹을 제기한 게 보수. 야, 윤석열이 임명한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 동기야. 근데 얘네들도 부정선거 지금. 걱정. 심지어 김민석 의원이 막 31.4%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입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총선 지금 12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재밌는 짤이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김영구님, 자영업자인데요.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드네요. 빨리 갈아치우고 이재명 대통령 기본소득 가자. 13투표. 그렇지. 자,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30%만 주세요. 30%만 주세요. 국민의힘 사람들 투표장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30%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창녕 여백 TV님, 새날 가족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프라님 감사해요. 땡큐. 창녕 여백 TV님 감사합니다. 바람개비님 감사하고요. 오늘도 나님, 토요일날 서초울 지역에 사는 지인분들과 술 한잔 하면서 조용히 어느 당을 찍을 의향인지 물어봤더니 당연히 1위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 소위 있는 분들인데 더 많이 벌었으니 세금 더 내는 거 당연한 거라고, 특히 이번 정권에 대해서 분노가 하늘을 찌르더군요. 참고로 이분들도 서울대 출신인데 학교 망신시키고 있다고, 주변에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꽤 있다고. 그래서 지금 투표만 하면 홍익표 후보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투표장 나가시면 됩니다. 분노의 똥침님, 윤석열 투표 장소가 부산 명기동 2000번지였다면서요? 진짜 걔 시벌을 절대 늙어서 죽는 것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런 음모론이 많이 돌지요. 그러니까 2000공이 2000자 해갖고 막 의사들 증언도 2000, 그 대파 저 명지초등학교도 번지수가 2000번, 쌀도 2000톤 2000 뭐 한다 그러는데 진짜 이천수.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만 주장하기에는 이건 선거가 너무 엄중해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효선님 고맙습니다. 근데 이분 진짜 재밌네요. 진짜 개 씨발을 절대 못 먹어. 아니, 늙어 죽는 거 내가 허락하지 욕할 때 않겠어. 여러분들 느끼는 카타르시스. 엄청나죠, 엄청나죠. 막. 이해했어요. 자, 이제 지지율 이야기로는 아마 총선 전 마지막 방송일 것 같습니다. 내일은 새날이 한 3시 반부터 방송을 시작해서요. 6시에 출구조사 일단 보고 잠깐 밥 먹고 와서 이제 보통 8시 정도부터는 개표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우 떨리죠, 여러분들. 겁나 청심 하나 떨리죠. 먹고 하겠습니다. 자,
자, 모닝 컨설트는 열리라네요.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모닝 컨설트가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던 게 마지막이죠. 지금 저게 윤석열 긍정 22 부정 73 모닝 컨설트 이거는 이제 외국의 세계적 여론조사 기관인데 웹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구 비중 맞춥니다. 윤석열 22 긍정 22 부정 73. 부정 73. 사실 나는 이게 진짜 이번 총선의 여론조사 비율일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73. 의석수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 나왔던 MBC 패널 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패널 조사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또 말씀을 드리면 보통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민심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시작점에 패널 조사가 윤석열 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잘하고 있다 35, 잘못하고 있다 63이었는데 마지막 패널 조사 잘하고 있다 31, 못하고 있다 67입니다. 대략 보면 이게 아마 표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어떤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1차 조사에서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41이었죠. 마지막 조사에서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46 찍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아마 전국적인 지역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한 2%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뭐 모른다 없다라고 했던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층의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더 많이 힘을 실어준 거죠. 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론조사를 봤더니 예를 들어 SBS가 KBS가 관심 지역구라고 여론조사를 딱 보여줘요. 근데 민주당이 지는 곳이 한 군데 없이 나와. 간혹 박빙 지역들이 있어요. 모든 여론조사에서 제가 알고 있기에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앞서는 곳이 여론조사 발표된 지역만 119군데 물론 박빙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앞서는 지역이 39. 이제 경북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돼 있긴 하지만 현실은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밀란 수준의 윤석열 심판 여론이었다. 완전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특정 지역에서 뭐 개항을 해서 원희룡이가 이재명 대표를 이기는 것도 나와줘야 막 동료도 할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를 20번 가까이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게. 왜냐하면 윤석열의 뭐 있잖아요 저기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내쳤던 그 사이코가 이재명 도를 치워버리겠습니다 하고 그 개항을 갔어요. 근데 여론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그런 상황이었다. 밀란 수준의 윤석열 심판 여론이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차원을 떠나가지고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생이죠 민생. 그러니까 민생이 밑바닥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내가 정치 성향을 떠나가지고 못 살겠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최근 뉴스가 이런 것들입니다. 코로나 때보다 힘들어요. 빚 못 갚은 소상공인 급증.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씩 주자 긴급 재난지원금 형태로 시장에 갔더니 과일값, 외식비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1% 상승률이라고 잡았다고 하는데 일반 식재료나 이런 제품들은 20%가 넘는 20%가 넘어가 버립니다. 왜 물가가 비싸지면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여기에 돈을 필수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밥을 안 사 먹을 수도 없고 안 해 먹을 수도 없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식당 덜 가게 되고 아무래도 채소값이 막 천정부지로 솟고 있죠. 양배추값, 양파값, 당근값 계속 올라갑니다. 대파는 그냥 그중에 하나일 뿐인데 대파가 올라가니까 대파에 지원을 해서 대파값을 잡는다고 해. 나머지가 다른 게 올라버리는 거예요. 두더지 게임 같은 거야 지금. 대파 농사하는 친구가 저한테 오늘 보내왔는데 대파 현지 경매가는 한 단에 1,7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통 구조화는 마트에만 지원금을 주고 있어서 실제 생산 농가는 지금 큰 걱정이 와서 또 수입까지 간다고 해요. 거꾸로 대파 그 사업장들을 농사 짓는 거를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지 상황은 지금 그렇게 지금 아주 애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제가 주식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지금 증권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번 주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야당이
이제 권리를 그러니까 그 힘을 많이 받게 되면은 지금 정부 정책 일명 뭐 금투세라든가 아니면은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시스템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출렁거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전망이라는 걸 하죠. 다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그지 같은 얘기고요. 오히려 물론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민주당은 뭐 당원이고 이게 아니라 냉정하게 경제 상황을 얘기해야 한다면 어쩌면 이대로 정말 국민의힘이 힘을 받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엉망진창이 될 수 있고요. 뭐 내일 선거를 통해서 주식시장이 살짝 뭐 출렁거릴 수는 있으나 정말 정권이 바뀌고 우리나라에 뭔가 새로운 미래가 보인다면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단 증권가에서는 정부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야당이 그 의석을 많이 가지면 주식시장에 불안정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레포트를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돼요. 이재명 대표가 주식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3%TV 기억 안 나?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건 4월 총선 때까지만 지금 막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3월 말까지 건설업체 부동산 PF. 중견재가 9개가 부도가 네. 났어요. 그리고 1,000개 이상이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막아놓은 것들이 꽤 많아요. 최대이고요. 예. 지금. 근데 그중에 상징적인 것이 동작을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전까지는요. 동작을이 넘사벽이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들 5-6명이 포기를 합니다. 제안이 들어갔지만 유삼용 후보가 열심히 전투적으로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따라잡아서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서청원을 데려와요. 나 저분 죄송합니다만 아직도 살아계신 줄 몰랐어요. 친박연대 좌장이시죠. 네. 그 서청원을 데리고까지 유세를 해요. 급하니까 그런 거겠죠. 보수들 모여라. 오늘 나경원이가 뭐가 있었냐면 지국 비조란 말까지 했어요. 그런 말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국 비국이 아니고 지국 비조. 그러니까 아이고. 어떤 갈라치기를 했냐면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분들 조국 혁신당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분들 지역구는 자기 찍어주고 비례는 자기 찍었다. 조국 혁신당 찍어달라 이야기까지 했어요. 골 때리나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려 7번을 동작을 가죠. 이재명 좀 그만 오라 그래. 이재명 대표는 왜 자꾸 동작에 오는 거야? 그러죠. 또 오시는. 네. 마지막 왔죠 이제 마지막 왔고 우리가 이제 관심 지역구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공을 들였던 동작을 해 유삼용 후보의 당선할 때 꽃다발 걸잖아요. 그 모습 꼭 봤으면 좋겠어요. 헛되지 않게끔. 근데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7번째 갔고요. 조국 대표가 오후에 갑니다. 그럼 멘붕 오는 거지 지금 현실이. 왜냐하면 나경원이 그 소위 조국 사태 때 나경원이 동기동창 아닙니까? 서울대법 서울대법 때. 때. 그때 했던 짓 또 나경원 아들 현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수사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쌍끌이로 그냥.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 규정을 오늘 썸네일도 그런 건데요. 모든 이슈를 윤석열 심판론이 압도를 내버렸어요. 뭐 양문석 끌어오고 김준혁 끌어오고 뭐 그전에 막 여러 가지 끌었지만 제가 주장했던 것이 저는 1년 넘게 주장했던 거예요. 총선은 윤석열 심판이 될 것이다. 다른 이슈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조국 대표한테도 예전에 민주당 들어가서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말했던 이유가 저 지금 그렇게 심판이 셀 줄을 몰랐겠지만 현실은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징후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조국도 민주당에 들어오면 뭐 조국 심판론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조국도 민주당에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그 역풍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 예상했던 게 그런 측면들이었거든요. 현실은 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이슈를 다 광풍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밀란이라고 빌란. 그래서 무능, 무지폭정, 윤석열 심판론이 모든 정책 이슈를 압도한 선거. 선거 결과는 내일 나오지만 지금까지 사실은 선거가 한 1년 정도 치러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 MBC 그 마지막 여론조사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총선 인식 어떻게 하느냐.
야당 후보 당선 56, 여당 후보 당선 38로 나옵니다. 이 선거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무려 18포인트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에 자잘한 이슈들이 있었죠. 큰 의미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이 있었던 없었던 저는 민주당 또는 국민들이 윤석열 심판 선거했을 거라고 보지만 석 달 전에 출국 금지된 이종섭이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들은 좀 웃기게 골 때리는 게 이것을 시작점으로 윤석열 심판론이 비딩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황상무 MBC 잘 들어 회칼 테러 언급하고 농담이라고 했던 바로 이 사건. 그 다음 대파 870원이 딱 이 시간에 터져준 거예요. 다음 입틀막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십시오 대통령님. 뭐 끌려 나가는 사건이 있었고요. 카이스트 가서 R&D 예산 축소시켰다고 한 것에 대해서 또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틀막을 했죠. 항의하니까 저렇게 입틀막 해버리고 의사까지도. 이분이 저번에 흑화를 만들어 버렸죠. 네, 저분이 의협 회장까지도 됐습니다. 강경투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면 앞으로 가면 명품백 김건희가 받은 사건. 이것도 어마어마한 화제가 있었죠. 그건 노란 휴지, 가래 뭐.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하나 있죠, 사실은. 양평고속도로. 양평고속도로. 예. 여기 된 심판인 것들이에요. 명품백보다 양평고속도로는 조 원이 넘어가요, 돈이. 그리고 우리가 1년 전부터 뭐 총선을 이렇게 윤석열 탄핵 분위기로 몰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떤 그 정치 평론가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선거를 하러 갔을 때 이제 두 장의 투표 용지를 찍는데 하나는 뭐 이태원 참사, 뭐 하나는 뭐 양평 이런 식으로 마치 정말 화살을 꼽는 것 같은 총을 발사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선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짝 이채 악명조 안에 들어갔지만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가 국민들 마음속에 가장 그 예. 무슨 불쏘시기 노릇을 크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건희는 아직까지 뭐 일설에는 김건희가 사전투표를 이태원에서 했다 이런 얘기까지 돌긴 합니다만 정말 대한민국의 뭐 사실혼 관계도 아니고 이게 뭐 대통령하고 같이 투표도 못하는 수준이 돼버렸잖아요. 어제 오늘로 따지면 116일째 오리무 중입니다. 어디서 뭐 하는지를 몰라.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정말 호래비도 아니고 이혼한 것도 아닌데 왜 나타나지 않습니다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나라가 됐죠. 자, 이재명 대표 재판을 받고 나오면 지금 이 시각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요. 재판을 받고 나오면 마지막 유세를 용산에서 합니다. 시작했던 곳에서. 시작도 용산도 네. 했었죠. 시작할 때 저랬었잖아요. 용산은 대통령실이 이전한 곳으로 윤석열 폭정의 모든 곳의 상징성.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광화문에서 합니다. 이제 조국혁신당 이야기에 의하면 촛불혁명의 거기라고 하고 이게 재밌는 게요. 국민의힘은 청계광장에서 한대요. 근데 의미를 모르겠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 거기서 하는 건가요? 이유가 없네요. 모르겠네요. 설명이 안 되는데요. 뜬금없네요. 청계광장도 촛불 네. 집회를 많이 했던 곳인데요. 어저께 민주당 선대위가 찍은 사진인데요. 요거를 확대시켜가지고 하나씩 읽어줘봐요. 이게 윤석열 탄핵 사안이에요. 굉장히 많죠. 맨 윗줄 좀 읽어봅시다. 안 보이는 내가 이윤정한테 이걸 내가 부탁하는 게 잘못이다. 제가 그냥 네, 읽어봐요. 그 최수근 상병 수사회 앞 이태원 참사 주 69시간 과로 조장 바이든 날리면 대국민 듣기 평가 권력기관 사유화 디올백 수수 조그만 파우치 디올백 수수 언론장악 독재 정권 도주대사 런종섭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역사의 곡 대파한단 875원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졸속 합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굴욕 굴욕 외교, 애고, 사과값 사과값 세계 1위, 대통령실 졸속 이전, 입틀막, 칼틀막, 파틀막, 삼권 분립 무력화, 독선적 거부권 남발, 무차별적 수사권 남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오송 참사,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예. 땡윤 뉴스 용비어 첨가, 민생 예산 R&D 예산 삭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급증, 물가 폭탄 민생 파탄, 부자 감세 세수 펑크, 전세 사기 피해자 외면, 독단전 시행령 통치, 윤석열 검찰 국정 장악. 엄청나네요. 이거 어떤 방송도 읽어주는 데가 없어.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여 밥상에 올려놓은 윤석열 탄핵 사안입니다. 이거 보고도 투표 국민의힘 찍을 거냐고 묻고 있고요. 이거 보고도 투표장 안 나갈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 왜 글자 써준 거 요즘에 그게 유행이잖아요. 유튜브가 네. 대세이다 네.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손피켓 하나에 모든 걸 담잖아요. 요거 읽어준 방송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100만 가자. 그리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출마한 거예요. 출신들이. 이 중에 대충 보니까 한 3명 정도? 그렇죠.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3명 정도는 당선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 네, 수사 대상자가 또 당선이 되는 이런 꼴을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자, 여러분. 밀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밀란도요. 투표라고 하는 무기를 들여야 효과적이지. 밀란이 일어나긴 했는데 무기가 없어. 그냥 소리만 쳐. 그러면 진압당하죠. 저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예측하냐면은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성 언론이나 다른 채널들에서 그 평론가들 이야기 들으면 답답하잖아요. 너무 조심스러워서. 자만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영 방송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단 전제 조건은 투표를 투표장을 해야 나갔을 된다. 때 나만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최소 10명은 투표장에 끌고 나가는 동원 선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서 징후가 나타나고 있죠. 윤석열 찍은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투표장 안 나가는 느낌. 보수 결집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기더라도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숨통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아예 숨통을 끊어놔야 돼요. 그렇죠. 아 여기서 졌다고 할 정도로 국민의힘 같은 세력, 윤석열 정권 같은 세력이 일어나지 못하게 아예 밟아놔야 돼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새날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적을 밟을 때는 과감 없이 끝까지 조져놔야 된다. 오줌을 질금질금 쌀 때까지 조져놔야지 다시는 개기지 않는다. 지금은 그런 필사적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투표를 해야 되고 정말 지인분들 같이 손잡고 나서 투표를 독려해야지만 우리가 내일 이 시간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희망찬 마음으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좀 더 갖고 있으면서 더 열심히 으쌰으쌰. 네, 민주공화국의 네, 주권자로서의 우리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는 하루가 꼭 돼주시길 바랍니다. 예. 꼭 심판하는 하루. 이 하루로 역사를 바꿀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자.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떨리기도 합니다. 아, 저는 내일 막 쪼개면서 방송하고 싶네요. 예. 자, 시사방송 마치고요. 저 또 이상한 후보들 신동욱, 박수민, 배현진, 윤상현 공약 분석도 이어지겠습니다.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